네,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도 변화되고 정말 반가운 얼굴도 뵙고 에너지가 참 너무 설레고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하. 이 뗀뗀한 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들레즈 책을 읽을 일이 있었을까? 우리 북클럽이 아니었다면 사르트르를 알 수 있었을까? 자, 아주 직관적인 제목이죠. 안티 오이디푸스. 나는 오이디푸스를 안티하겠어. 아주 직관적이고 정확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오이디푸스부터 알면 좋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정신분석을 태동시킨 프로이트가 아동에게는 5가지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입으로 먹고 이게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쾌한지 불쾌한 것인지에 대해서 발달하고 있는 단계가 구강기. 항문기는 내가 먹은 걸 통해서 배출하는 거. 우리가 지금 지식을 먹고 있지만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의 라인에 쾌가 있어. 그러면 항문기. 남근기는 나의 남근이 힘을 얼만큼 행사하느냐.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엄마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이런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이 남근기다. 이것이 넘어가면 잠재기. 동성 친구들 지식적인 것을 탐구해서 정신이 태동하는 것이 잠재기다. 이게 넘어가면 성숙한 이성과 만날 수 있는 성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디 단계일까요? 자, 퀴즈. 남근기. 어머! 어머,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거 숙제가 맞춰줘요. 자, 남근기 때는 이런 욕망과 금기 사이의 갈등이 이 아이가 뭐야, 우리 엄마 내 거였는데 옆에 남자가 있었어. 안 돼라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금기, 법칙이야. 엄마를 향한 그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안 된대. 하고 싶은데 안 된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는 모든 증상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걸려있다. 이것은 비단 4세에서 6세뿐만이 아니라 이 컴플렉스를 승화시키지 못하고 컸으면 저도 어느 영역엔 오이디푸스에 걸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나의 증상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귀속시키는 거, 이거 과연 들레즈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이런 거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폐증, 분열증, 망상증, 정신증, 자기애적인 성격장애, 경계선적인 불안들, 강박적인 어떤 행동들과 신경증 때문에 온 통증들, 몸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가 다치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은데 어디가 아파. 이거 무조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해석하는 거, 네가 포기해야 될 거 계속 욕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 신체화되는 것이 전환 히스테리지 않겠어라고 환원적으로 해석을 해요. 모든 증상을. 그것에 대해서 들레즈는 오이디푸스 때문에 건강이 좋다느니, 오이디푸스로 병을 들었다느니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오이디푸스를 안티하겠어 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분열 망상증, 이래서 뭔가 부정적이고 병리로만 보고 있죠. 사회가 물론 병을 만들었지만 뭔가 나의 욕망을 정확하게 타겟을 주어서 그 욕망을 뚫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부분 분열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꿈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나 아직 조금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분열자에 대한 어떤 사유의 확장이 조금 필요해요. 자, 분열자들은 무엇으로 인해 병이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병든 것은 과정의 강제된 정지, 아까 오이디푸스라는 과정으로 모든 걸 귀속시키고 환원시켜 우리를 분열자로 명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전의 연속성이나 과정,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방식들의 사고가 분열증자를 이야기한다. 일명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수학 문제를 풀지 않지만 수능에서 만점자가 될 거야.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 이거 분열자의 특징은요, 망상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봐도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멋진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가정에 대해서 내 무의식을 탐구하지 않았는데 꿈꾸고 있어. 분열된 망상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증상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인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망상을 통해서 내가 탈주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이다라고 보아요. 들레즈는 분열자가 되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분열증적 과정, 사람들은 나를 망상증이라고 보아도 지금 내가 이 망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며 나아가는 과정, 혁명의 포텐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열증적 과정을 통해서
나를 명명하고 있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 신념 체계에 대해서 그걸 으깨고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을 분열증적 과정, 이것을 우리는 치킨런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치킨런을 보면서 어떤 분열증적 망상이 종당이 아까 혁명의 포텐셜을 터뜨려지는지 볼 거예요. 이 양계 닭들이에요. 이제 줄 서가지고 너 얼만큼 알랐니? 이거 체크받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옥 같은 우리의 삶 같지 않아요? 뭔가 생산성이 없으면 사회에서 나락되는 이 자본주의에서 뭔가 제거될 것 같은 어떤 존재의 양계 닭들이 있어요. 근데 닭들이 탈출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망상이 막 있는 거죠. 기계적 운동을 통해 탈출해서 그들의 유토피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분열증자와 망상증, 분열증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망상은 뭔가는 생성해요. 들레즈를 읽으실 때 포인트는 운동과 생성의 철학자예요. 어떤 운동을 통해 우리는 뭘 생산하고 있고 고정되는 순간 무슨 움직임을 통해 생산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데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덧코드화된 가족 신화 돌파. 일단 코드화가 덧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에 명명된 코드화로 인해서 그걸 덧대고 그것의 덧으로 아예 이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들레즈는 존재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이제 철회하는 입장인데, 자, 정신분석에서 잘 안 되는 일은 뭐지? 라고 실질적으로 물어봐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자, 보자. 정신분석에서 잘 안 되는 거 뭐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광기, 망상이라 얘기할 수 있고, 나만의 추상의 세계와 나만의 신념 체계에서 올라오는 충동들을 부모 컴플렉스에 집어 넣어버린다. 우리의 살아있고 생생한 느낌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어머, 내가 아버지의 것을 탐했네. 아이고, 죄책감이라.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기피증이라는 자기 처벌 기제, 잘 될 수도 있고 이 고비를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 죄책감 이슈로 인한 자기 처벌 기제가 어느 컴플렉스에 의해서 집어넣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신분석이 그냥 정신의 영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의학이다라고 들레즈가 은근히 이 가족 제도, 아버지, 어머니, 애기 거의 죽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쌓이고 의고된다. 뭔가 은폐되고 있는 그런 암투 같은 거, 니네들 판독하는 거 어렵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이제 체크가 들어가죠. 체크가 합니다. 얼마나 낳았지? 아무것도 못 낳았어. 오 마이 갓. 왜 또 창백한 건지. 네. 이 수순이죠. 저희도 뭐. 진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본 게 뭘까요? 탈출을 포기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정말 그러네요. 에드윈을 잊었어요? 친구가 죽는 걸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달아날 생각 안 하고 알 낳는데 전념했다면 그런 험한 꼴 안 당했을 줄 몰라. 그럼 평생 알만 낳다 나중엔 털 뽑혀서 먹히고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우리 팔상가에 그게 문제예요. 양기장 울타리가 저 밖에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머릿속에요. 네, 이런 프로이트가 꼬마 한스를 분석을 했어요. 꼬마 한스라는 5살 아이가 말만 보면 공포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 아버지 대상의 힘과 이 말의 어떤 튼튼한 다리가 같이 등치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말이라는 것과 같이 동일시된 거야.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그 성교 장면을 보는 원장면이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말의 버둥거림과 엄마 다리의 버둥거림이 같이 있어. 이해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상징의 해석이 없어서 이 꼬마 한스는 알 수 없음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제가 뒤집어 놨어요. 네. 무슨 장면인지 상상해 보시고. 네. 근데 이제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
이거 오이디푸스 아니다.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마 한스가 아버지 밑에서 사진이 찍히고, 그러니까 타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족의 컴플렉스가 그냥 찍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침대 위에서 어머니를 복사하면서 선으로 흘러야 되는데 점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변형태라는 감정의 주체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물 대기를 통해 동물의 공포증, 증상을 통해서라도 이 엄마 아빠의 그 사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아가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나도 겪고 있는 증상이 과연 그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뭔가 욕망과 금기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둘러싼 사회, 정치적, 문화적인 어떤 역사성 안에서 나를 이해할 때만이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이디푸스를 계속 안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분연자라는 것은 나를 좌표화하고 명명하는 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자이며 그것이 망상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열증은요, 뭔가 생산을 해요. 계속 생산하는 자를 분열자라고 하는데, 욕망, 내 안에 그 본연의 이 존재하는 각자의 욕망을 기계적인 운동을 반복해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망상은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 이것이 내가 지금 사회체와 정치적인 체로 뭔가 연결 접촉하고 싶어 때문에 망상 현상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망상을 이해할 수가 없지. 미쳐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양계 닭인데 날아서 아니면 전투기를 만들어서 양계장을 탈출하려고 해요. 얘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가능하거든. 이게 가능해서 떠올리는 건데 주변에 있는 닭들은 미쳤다. 끊임없이 뭔가 기계적인 반복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과 방면과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망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이라고 전에 오늘 밤 슈트건 닭장 앞으로. 네. 탈출하려는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 앞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있어요. 네. 누가 봐도 닭인 것 같죠? 그 안에. 아이고. 들켰어요. 이런 시도들을 끝도 없이 해요. 끝도 없이. 자기는 분명히 탈출할 수 있다. 맨날 버려지고. 심지어는 신사숙녀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포스터도 그냥 안 봐요, 망상은. 날아서 간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자, 날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닭들이. 추진력을 얻어보려고 가진 힘을 하여. 날 수 없죠. 가진 모욕도 받아요. 숱한 비참도 겪죠. 포기할 법도 한데 이게 다 좌절됐거든요. 이 비행사의 배지 하나만 봐도 뜨는 거야. 탈출이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날아서 여기 탈출하면 돼요. 네. 심지어 이제 전투기를 만들자고 해요. 만드는 거예요. 네. 망상증이 심하죠. 네. 중증이에요. 맵스는 재료 단다. 근데 가능해. 닭들이. 못이 필요해요. 날개도 만들어야 되니까 천도 떼와야 되고. 자, 그냥 양계닭이었었어요. 죽음만 기다렸던 양계가 이제 슬슬 뭐로 바뀌어요. 말도 안 돼. 자, 양계닭이, 양계장이
비행기가 되었어요. 이게 진저의 하나의 망상으로 시작되었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탈코드화 되어서, 종당이 코드화되어 있는 게 탈코드화돼서 우리는 호모, 인간, 히스토리아, 자기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드화하고 기입하면 내 몸에 등록되고, 이것이 나의 사유가 흐를 수 없도록 막히고 뭔가 수로화돼. 그래서 어떤 흐름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자연도 뭔가 변이를 일으키고 나아간다는 나투라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호모 히스토리아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은 망상이라는 건요, 그냥 개인의 어떤 충동과 행동을 야기시키는 망상이 아니라 사회체, 역사체, 정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망상이라는 것이 딱 맞는다는 거죠. 왕정 중심의 귀족 중심이었던 왕정 체계가 있었는데,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공화정, 시민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고 무슨 정치가이자 군인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군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지도 몰랐던 존재였어요. 이 사람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기가 왕정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 그 뭔가 뭐랄까 개진되고 변화시킨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엄청 접혔던 거죠. 엄청난 트라우마,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실력대로 자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체계가 문제구나. 왕정 체계를 이제 공화정 체계로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병대의 어떤 증력도 시키고 민병대를 정규군까지 올라가는 그 업적을, 어마어마한 노력과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무한 반복했을 거예요. 무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매 순간을. 찰스 1세 처형에 굉장히 큰 가담을 하였고 종당의 왕정을 공화정으로 변혁시키게 돼요. 역사와 혁명, 히스토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혁명의 포텐셜, 내가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계적인 반복과 망상을 통해서 흐를 수 있게 하는 사람에게만 아주 작은 미비한 존재일지라도 기회가 온다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호모 히스테리아는 기관 없는 몸, 나를 명명시키는 고정된 언어들,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담론들이라는 기관이 없는 생생한, 지금 느끼고 있는 생생한 몸을 통해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린 결국에 분열증적 과정을 겪으면서 분열자의 산책처럼 위태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고 명명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경험 자체는. 근데 현현하고 살아있는 욕망에 대한 기계적 운동이기 때문에 내 대지, 내 영토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며 지도를 그린다라고 합니다. 언어 활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언어는 내 안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지 안에서 엄청난 조합 운동을 해요. 이 계속되는 운동성, 망상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들의 운동성을 통해서 결국 종당에 본인의 어떤 영토성을 획득해야 된다, 지도를 그려야 된다라고 오늘날 들려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